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미래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지영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고대 지리 시스템, 풍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혈의 4가지 기본 형태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어딘가에 갔는데 딱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건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느낌의 비밀을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들은 대부분 반듯반듯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공간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풍수를 장소의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핵심인 4가지 형태, 와, 겸, 유, 도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풍수라고 하면 뭔가 좀 신비롭고 주술적인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에 가까워요.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 속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혈을 찾는 거였어요. 이 혈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 좋은 기운, 그러니까 생기가 똘똘 뭉쳐있는 핵심 지점인 거죠. 모든 풍수 이론이 결국엔 자, 저 혈을 찾아라, 이걸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귀한 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풍수에서는요, 이 혈의 모양을 크게 4가지 기본 형태로 나눕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와, 겸, 유, 돌입니다. 한자만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둥지, 집게, 젖가슴, 둔덕.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4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와열입니다. 둥지와 자를 쓰는데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움푹 파여서 아늑한 둥지 같은 모양을 한 곳을 말합니다. 옛날 책인 장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비집처럼 생긴 곳, 그 오목한 중심에 장사를 지내면 임금에게 상을 받을 정도로 큰 복을 받는다고요.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진짜 제비집이고 오른쪽이 와혈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자연의 모습에서 어떻게 풍수 이론이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저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은 모양, 저게 바로 와혈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움푹 파였다고 다 좋은 와혈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섰을 때 뭔가 포근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야 하고요. 주변 능선들은 부드러운 활처럼 그 자리를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쪽 능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중앙선을 넘어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딱 막아줘야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겸혈입니다. 이건 집게 겸자를 쓰는데요. 이름 그대로 2개의 산줄기가 마치 집게처럼 땅을 딱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겸혈은요, 2 산줄기가 꼭 양팔을 벌려서 뭔가를 안으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다리를 벌린 혈이라는 좀 더 직접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겸혈도 조건이 있어요. 2 집게발, 그러니까 능선이 같은 높이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살짝 더 길어야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이 땅은 평평한 게 아니라 잘 익은 대추알이 똑 떨어진 것처럼 볼록하게 솟아 있어야 진짜 기운이 뭉친 곳으로 칩니다. 물론 2 능선은 안쪽으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감싸는 모양이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형태, 유혈과 돌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둘은 앞에 나왔던 와혈, 겸혈과는 반대로 움푹 들어간 게 아니라 땅 위로 볼록 솟아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유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의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언덕 모양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위에서는 기운이 나뉘어 내려오다가 아래에서 다시 합쳐지는 이른바 상분화합의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혈의 형태라고 해요.
반면에 돌혈은 뱀의 머리처럼 평지나 완만한 경사지에 툭 튀어나온 둔덕 같은 모양인데요. 이건 일반 언덕이랑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걸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와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큰 실수가 있었던 한 묘역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언뜻 보면 어떠세요? 주변이 산으로 쫙 둘러싸여서 정말 아늑해 보이죠? 전형적인 와열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뭔가가 있을까요? 풍수 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분석하고 나서 자그마치 6가지나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묘가 저 움푹한 곳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생기가 닿질 못합니다. 둘째, 오른쪽 능선이 감싸주는 건 좋은데, 셋째, 이게 결정적이에요. 주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의 통로, 즉 용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선이 끊긴 거죠. 넷째, 묘까지 가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요. 다섯째, 용맥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전순이라는 지형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결국 이 움푹 파인 지형 때문에 좋은 기운 대신 축축한 습기만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풍수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복잡한 법칙들이요. 결국엔 자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와열이니 겸열이니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단순히 좋은 묘자리나 집터를 찾기 위한 기술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질서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하나 더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의 산이나 언덕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에 둥지나 집게 같은 모양이 숨어 있을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혈의 4가지 형태 땅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